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깨문TV 정성태입니다. 최근 검찰 칼날이 청와대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야말로 친문 게이트를 열어젖히고 있는 그런 형국인 셈입니다. 속칭 문파 입장에서는 헬 게이트가 될 그런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찰 수사가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그리고 선거 공작 의혹, 또 우리들 병원 대출 특혜와 관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서 신라젠 주가 조작 의혹까지 검찰이 파고들게 되면 아마도 여기저기서 집권 세력의 곡소리가 무성하게 들릴 듯 싶습니다. 개미 투자자 여러분, 오늘 또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요,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재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를 보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단어가 교원영색, 그러니까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묘하게 꾸민 말과 얼굴 표정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가 근래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KBS 여기자를 성희롱하는 그런 동영상을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KBS 기자들 전체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후 JTBC를 상대로 허위 주장을 펼칩니다. 그 또한 JTBC 측의 강경 대응 움직임과 함께 명백한 거짓임이 들통나자 또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매도하기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자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으니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결국 조국 사태로 악화된 여론을 호도하려는 그런 얄팍함에서 기인하는 바 큰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간에서는 그런 유시민 씨를 가리켜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같은 말이라도 참 싸가지 없이 한다, 또는 물에 빠져 죽어도 입은 동동 떠다닐 것이다. 일각에서 떠도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할 몫일 듯 싶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기피하고 싶은 최우선적인 유형의 그런 사람인 것만은 틀림없는 듯 싶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큰 일을 맡겨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부류라고 여깁니다. 어떻든 조국 사태와 함께 유시민 작가의 이러한 행태는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급냉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무렵 조국 전 민정수석 부인의 자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해당 대학 총장에게 그가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대학 총장에게 당신이 표창장을 발급했던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게 또 언론에 알려지자 취재차 전화했던 것이라고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런데 정작 이걸 듣는 대학 총장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내리고 있으니 아마 적잖은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임은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았던 대학 총장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다 이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희대의 코미디가 연출됩니다. 다름 아닌 조국 전 민정수석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PC 무단 반출에 대해 증거 보존용 이렇게 운운했던 궤변입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위헌적 구태다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면 위헌적 구태다가 되는 것입니까? 이는 다시 말해서 검찰은 문재인 정권 시녀가 되라는 그런 협박으로 들리게 된다 이것입니다.
오히려 그간 검찰이 정권 신여 노릇하며 국민적 불신을 받아왔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체제가 되면서 검찰이 정권의 신여가 되기를 거부한 그런 셈입니다. 물론 유시민 작가는 자신의 그러한 발언이 문재인 정권에 도움이 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대단히 오만한 발상이고 또 커다란 착각에 불과하다 이것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정 부분 위안을 선사했을 수도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요,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냉소를 남겨주기에 충분했다 이것입니다. 그와 함께 건전하게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던 그런 사람들마저 적잖이 돌아서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유시민 작가 머리가 그다지 명석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만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두둔하는 척, 위하는 척 하면서 실상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랬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는 또 잔머리가 있는 셈이 됩니다. 유시민 작가, 사실 자유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우군일 수 있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서 하야하라는 그런 망발을 서슴지 않고 내뱉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권력자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정책을 잘못 추진해서가 아닌 대부분 인격 모독에 해당된다면 사정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취업 대책을 질문하는 청년을 향해 개인의 문제라며 무책임하고 냉소적인 답변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무렵에는 한나라당이 정권 잡아도 나라 안 망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뜯어보면 사실상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듯 그렇게 여겨지는 선동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 자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엄청난 우군이 되는 그런 셈입니다. 그런 유시민 작가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스로를 어용지식인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마 적지 않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일 듯 싶습니다. 돌이켜보건대 그의 진중하지 못한 언어 사용, 그리고 진실성이 결핍된 듯한 행보 또한 세간의 안주거리가 됐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권 몰락을 가속화했던 그의 사려 깊지 못한 가벼운 입, 그게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의도에서 그러는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인구 사이에서 매우 부정적 인식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면 부인하기 어려운 듯 싶습니다. 따라서 자유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경계해야 될 사람의 전형에 대해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듯 같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50 당시의 전두환 정권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총칼을 앞세워 노골적인 탄압을 자행함으로써 스스로가 악독한 사람임을 드러낸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더 두렵고 피해야 될 대상은 기실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의인인 척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면요, 전자의 경우엔 피해가 분명하고 선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어서 오히려 손쉬운 상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엔
스스로 행하는 처신의 강교함으로 인해서 그 파렴치함을 간파하기가 그리 용이롭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까닭입니다. 사물과 현상을 보는 안목이 지혜롭고 또 냉철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수월하게 상대의 기만성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까닭입니다. 유시민 작가를 일컬어 그를 추종하는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치 그가 개혁의 전도사라도 되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명색이 개혁을 빙자해 정치적 치부를 가장 크게 누리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가 대내였던 개혁에 대한 목청이 한낱 싸구려 치장이었으며 그야말로 얄팍한 이빨림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간 유시민 작가가 쏟아붓던 그 많던 말의 향연이 한낱 권력을 움켜쥐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개혁의 순결함을 남발하며 자신의 정치적 치부를 키우기 위해 활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에게 인간됨의 품성을 기대한다는 것이 실로 무망한 일로 여겨진다 이것입니다. 철학도 없고 또 어떤 일관된 원칙도 없는 그런 자들이 선거 때만 되면 표를 달라며 개혁을 참칭하는 행태를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끄러운 자화상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향후 다시는 국민을 기망하는 가증스럽고 이율배반적인 그런 정치 행태가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실로 크고도 깊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잘 되고 또 국민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